여러분, 남자친구만 생기면 의지 않는 걸 넘어 자꾸 의존하게 되고 언제 이 남자가 변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연애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얘기는 꼭 듣고 넘어가셔야 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연애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남자가 질려버리거나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이별을 선택하는 대부분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남자가 의존적인 내 모습을 받아주고 자기 입으로도 내가 너한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진짜 이 남자는 믿어도 된다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모든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연애는 그만하고 남자가 나를 질릴래야 질릴 수가 없는 그런 연애를 해보자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의 주도권이 있는 쪽이 있고 주도권 없이 따라가는 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주도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론 사회적인 위치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누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로 보시면 돼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주도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주도적으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사람들은 딱히 불만이 없다면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맞추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연인 사이에는 이런 주도권, 권력 같은 것이 없어야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관계보다 이런 주도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연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는 사내 연애 같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오직 감정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보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고, 내가 상대방으로 받는 영향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다면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존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큰 파일을 차지하다 보니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무관심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오늘따라 나한테 다정하면 기분이 업되고, 이렇게 상대방에 의해 일상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질릴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이 포지션을 반대로 바꿔줘야 해요.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면 불안함을 느끼고 그 반응에 대한 추측을 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늘따라 답장이 느린 상황이라 쳐요.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변했나? 혹시 헤어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내 감정도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상황으로는 갈등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날따라 말이 날카롭거나 행동이 평소 같지 않으면 그런 행동의 원인을 나에 대한 감정으로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사소한 말실수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런 모습에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과 여러분의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해요.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감정대로,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나한테 보이는 반응도 차갑고 날카로워요. 그럼 감정에는 전이현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요. 화를 내는 친구 옆에 있으면 덩달아 나도 화를 내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간접적으로 티내더라도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감정에 먼저 개입하려 하지 마세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하시는 걱정이 신경을 안 쓰려 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요? 맞아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해지고 신경을 안 쓰려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밀린 일을 처리한다든지 먼저 내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일단 내가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과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통해 내 집중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서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끊어가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도적으로 최대한 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내 자유를 보장받으세요. 여러분, 연인 사이는 서로의 일상에 관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연인이라면 이 정도까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선 이런 내 모습을 집착, 구속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의존성이 강할수록 상대방의 일상에 더 많은 관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의 자유 이꼴 관계의 불안함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상대방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다가 다른 이성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거나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집착과 구속은 결국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내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가며 한두 번 큰 갈등이 생기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턴 이런 관계를 끝내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마찬가지로 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활동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제하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관대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줘야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관계가 불안하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늦게까지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는 상황이라고 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며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상대방의 자유고 내키진 않더라도 내버려 둬야 할 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활동이 다른 이성을 만날 위험이 너무 높은 장소라거나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한 상대방의 행동에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되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는 상황이 생기면 선을 명확하게 긋는 이런 방식의 통제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리지 않는 통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독립적인 생활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평소엔 안 그런데 연애만 시작하면 과하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만 하면 집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연애만큼 쉽게 행복감을 느낄 활동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활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큰 행복감에 연애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 내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치 취미 하나 없이 일반 해오던 사람들이 푹 빠지는 취미가 생기면 그 취미에만 몰두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평생 취미가 없던 사람들일수록 막상 한번 빠져들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일상에서 생산성이 높고 혼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애에 대한 집중도나 의존성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이 한참 성공 궤도에 올라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의 경우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연인의 반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애 외에도 자신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만으로도 자존감과 일상의 만족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애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런 사람들의 연애 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무관심보다 더 위험한 게 과몰입이에요. 심한 무관심도 심한 과몰입도 아닌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의존적인 성향이라면 과몰입 쪽에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독립성을 기르려고 노력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만족도가 높은 활동들로 내 일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좋은 건 연애나 인간관계 외적으로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생겨야 해요. 이런 목표가 생겨야 독립성이 생기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내가 너무 연애에만 의존하지 않는 밸런스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꼭 연인 관계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간관계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가 반드시 우리와의 의리를 지킬 거라고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기대는 친구라는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잊지 못할 친구에게 내 모든 비밀을 말하고 나면 우정의 칼자루를 그 친구가 쥐게 되듯이 의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존을 한 뒤에 관계가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연애 의지를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